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트렌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트렌드 하면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십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 같이 지금 이 현업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트렌드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떤 면으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키워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한다. 그렇죠? 이제 우리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부담들이 늘 있기 때문인데, 뭐 일반인들과 달리 우리 이 현업에 있는 디자이너분들은 어떤 트렌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고, 또 트렌드를 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산업 트렌드라는 부분들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아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아시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산업 트렌드라는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현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혹은 앞으로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산업 트렌드의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도 이게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 트렌드에 관한 얘기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어떤 선진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제품에 있어서 리딩하는 회사들이 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되게 쉬운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이 산업 트렌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트렌드 굉장히 파악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트렌드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시죠? 어, 아마도 뭐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텐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다양한 트렌드 잡지들을 보시겠죠. 뭐 아주 이렇게 뭐 협소하게는 뭐 월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관련된 트렌드 잡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인더스트리 영역에서 어떤 트렌드를 리포팅하는 그 리포트를 사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전문적인 기업들, 트렌드를 서칭하고 정리해주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의 자료를 얻어보시기도 하실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마도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 초가 되면 굉장히 많은 트렌드 관련 서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우리 그 김난도 교수님께서 집필하시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 다양한 분야에서 트렌드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재밌는 건 이런 트렌드 관련 책들은 항상 그 매년 초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이 그만큼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 그렇죠? 그 용도가 어떤 식이 됐던 간에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특히나 디자이너 혹은 이제 산업의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트렌드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떤 산업에서의 위치를 유지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례로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10대 키워드, 올해죠. 사실 올해가 이제 벌써 9월 말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어떤 분기로 본다면 이제 3, 4분기가 끝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4, 4분기가 되는 시점일 거고, 아마 기업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기업에서는 이제는 내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2023년, 3년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처음 올해의 키워드라고 예측했었던, 올해 1월에 키워드라고 예측했었던 타이거 월 캣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보면 나노 사회부터 내러티브 자본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트렌드들이었었나를 보는 것도 재밌는 작업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쉽게는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검색을 하시겠죠. 뭐 구글링, 뭐 네이버에다가 디자인 트렌드 2022, 디자인 트렌드 2023 이런 식으로 이게 펀치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방법들은 주로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혹은 이제 업무하는 현장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들일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손쉬운 방법들이 과연 이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가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방법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그렇죠? 쇼 같은 데 참여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IT 쪽, ICT 쪽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하는 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CES는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소비자 가전에 대한 그런 그 전시회인데, 사실 되게 재밌는 트렌드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는 이 소비자 가전 쇼에서 더 이상 가전제품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출품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새로운 서비스가 출품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영역들이 이 쇼에서 이렇게 출품되는 것들도 되게 재밌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2년에 CES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2022년 분야별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로보틱스 AI, 여러분들 아마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을 거고, 또 AI라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만, 아마 우리 디자이너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달 초군요. 이번 달 초에 어떤 이 뉴스 기사를 봤더니, 굉장히 멋지게 잘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이 엑시비션 쇼에서 1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AI가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이렇게 가져봤었던 일이 있었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같이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라는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모빌리티, 그린테크, ESG, 그렇죠? 그다음에 스페이스테크, 푸드테크, NFT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벤처 스타트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키워드들이 이야기가 되는 그런 전시회도 있을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누군가가 이 이 트렌드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참여를 해서 좀 이렇게 서칭하고 그것들을 획득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트렌드라는 거가, 그럼 이 트렌드를 이렇게 굉장히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발굴하고 찾으려 노력을 하는데, 트렌드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발굴하고 찾고 또 알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걸까요? 자, 트렌드에 대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렌드란 무엇일까?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더니 트렌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경향이나 동향, 추세 또는 단기간에 지속되는 변화나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경향, 동향, 추세, 또 단기간 지속되는 변화나 현상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데 또 다른 말로 정의를 해본다면 연속되는 시간상의 단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 이게 쉽게 해석을 해보자고 한다면 저는 이 트렌드는 흐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트렌드 하면 보통 이제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라가기 위한 이런 어떤 흐름, 지표로서는 이제 유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산업에서는 동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경쟁자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일 동에 지향한 향자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어떤 트렌드의 의미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트렌드라는 것을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흐름으로 봐야 되냐면 흐름으로 보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유행의 변화 혹은 이제 다른 경쟁사의 어떤 움직임에도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향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트렌드에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LG 시네마 3D TV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3D TV는 LG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가전회사들이 출시했던 제품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CES쇼에서 혁신상을 받았던 제품이 LG 시네마 3D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 구매했었어요.
재밌는 건 너무 신기해서, 야, 그리고 저런 TV가 나도 있어야 되고, 나도 시청을 해야, 이 트렌드를 잘 따라하는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구매를 했었었는데, 재밌는 건 저는 이 3D TV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구매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같다 해서 샀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죠. 전기차로 대명사로가 되어 있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제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두 제품의 차이가 어떤 것들인지. 자, 이 제품의 차이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 트렌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트렌드 하면 흐름이다, 동향이다, 경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 5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1년 이내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이 매년 초에 나오는 트렌드 관련된 서적들은 주로 마이크로 트렌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 1년 정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했던 이 변화에 따라가고 이 변화가 고객에 따른 수용되는 이 커버리지 자체도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 트렌드보다 조금 더 파급력이 큰 거, 그리고 조금 더 이 커버리지가 넓은 것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페드라는 게 있는데, 페드는 기간상으로 봤을 때 1년 정도의 어떤 기간 커버리지를 갖는 그런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트렌드라는 말을 쓰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트렌드는 사실 커버리지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5년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5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자 이제 고객의 폭도 넓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5년을 넘어서서 10년 정도까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물론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업 관점에서 본다면 마이크로 트렌드나 패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업이 단기간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주 작은 기업도 1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패드 이상이 되는 그런 트렌드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트렌드라고 정의돼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경쟁자라든지 혹은 다른 시장의 크기, 유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의 크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잠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넓고 큰 관점의 트렌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죠? 문화가 되는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 제품, 사업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용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이 전장표에서 설명드렸던 시네마 3D TV는 이 5가지 분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마이크로 트렌드일까요? 패드일까요? 혹은 트렌드일까요? 메가 트렌드일까요? 컬처일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 해석은 분분하겠지만, 메가 트렌드나 컬처 쪽은 아니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3D TV가 화두가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이용하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트렌드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트렌드에 가까운 이런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5년 정도밖에 확산되지 못한다, 수명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업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전기차, 그렇죠? 이 테슬라의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사실 테슬라의 전기차가 시장에 나온 지는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10여 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라든지 독일 3사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까지도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메가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는 어떤 자동차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트렌드의 이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이 트렌드를 바라볼 때 단편적으로 보이는 이 마이크로 트렌드나 패드보다는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좀 더 확산의 어떤 폭이 넓을 수 있는 그런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보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산업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
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산업 트렌드의 전개 패턴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축에서 트렌드가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기술 트렌드의 변화죠. 그렇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옴에 따라서 어떤 그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 디자이너들은 거기에 좀 더 부응하는, 또 부합하는 굉장히 많은 다른 디자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쪽, 기술 쪽 위주로 해서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전개되기도 하고요. 혹은 완전히 뭐 기술은 그렇게 새롭진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용도의 제품들, 프로덕트 관점에서 이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트렌드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이제 고객 관점이 되겠죠. 고객들이 어떤 그 새로운 무브먼트라든지, 혹은 이제 그들의 어떤 취향이 변하게 되면서 기술이나 프로덕트, 제품들이 따라가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술이나 제품 관점, 다시 말하면 생산자 관점에서 트렌드를 바라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들이 진화 발전을 하고 나오게 되죠. 주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과학자분들이라든지 뭐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이러이런 ABCD라는 그런 기술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해서 기술의 로드맵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그런 기술의 로드맵에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또 제품의 진화 로드맵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A라는 테크의 어떤 이런 기관에서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제가 지금 약간 이 도식화 시켰는데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맞춰서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고, 그리고 테크 D, 그러니까 D라는 기술의 어떤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또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될 거야. 또는 이런 서비스가 나오게 될 거야. 에 맞춰가지고 이런 흐름들, 트렌드가 전개를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제품이 나오니까, 또 서비스가 나오니까 소비자들은 그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맞춰서 이용하게 될 것이야 라고 바라봤던 것들이 기존의 산업 트렌드 전개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직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변화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처럼 3D TV를 딱 만들고 이런 기술이 나올 거야, 이런 기술이 진화될 거야, 이런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3D TV가 만들어졌고, 3D TV를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트렌드가 그러니까 진화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경쟁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떤 기술의 장벽들, 어떤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장벽들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쟁자들이 따라가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 회사에서 A라는 제품이 나오면 또 그 다음날 또 뭐 다른 나라, 다른 회사에서 또 비슷한 제품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 이 소비자 혹은 고객들의 그 바게닝 파워, 이 경쟁력이, 이 구매 결정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개념, 우리가 그 생산자 관점에서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을 이끌어서 어떤 산업의 흐름, 그런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개념이에요. 기업의 불확실성이라는 건 내가 지금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출시했는데 결국 이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예상했던 대로 팔리거나 혹은 그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어떤 생산자 위에서 고객 위주로 이렇게 시프트하고 있는 시점에서 트렌드를 읽는 방법들도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업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 산업 트렌드의 결정권은 고객한테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기술이나 어떤 제품 관점에서 고객들은 모르는, 그러나 이제 이 연구실이나 어떤 실험실단에서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발전을 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어떤 제품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건 뭡니까? 고객들이 어떤 제품들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고객들은 진짜로 원하는 제품들이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하시거나 제품 개발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사업을 만드시거나 서비스를 만드실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나요? 트렌드를 보시나요? 어떤 트렌드를 보시나요? 기술 트렌드 보시죠? 그렇죠? 그럼 아마 제품 트렌드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경쟁 트렌드도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고객 트렌드도 보시나요? 순서가 어떻게 되시죠? 아마도 맨 마지막에 고객 트렌드를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고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들의 어떤 이 취향의 어떤 흐름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로 최적화시키는 제품들을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맞는 그런 트렌드를 읽고 적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로 비춰본다면 3D TV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기업의 가설, 전제를 가지고 출시를 했던 제품이었는데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고, 테슬라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 정말 이게 사람들을 이제 고객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들의 흐름을 찾아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추정해 보건대 비슷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적인 그런 동력, 자동차를 굴리는데 필요한 그 대체적인 동력을 쓰는 그런 이 자동차를 원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제품이 전기차로 나오게 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차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의 종류의 관점에서 본다면 메간 트렌드를 넘어서 자동차 문화에까지,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영역까지 발전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를 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소비자 행동의 흐름을 예측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기업의 어떤 전략 부서라든지 마케팅 부서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디자이너이신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의 행동 흐름을 가장 현장에서 잘 파악하고 센싱할 수 있는 능력은 디자이너이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센싱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또 이것이야말로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과 트렌드를 제가 좀 비교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휴대전화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휴대전화가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입니다. 1983년에 모토로라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아마 이 제품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굉장히 크죠? 벽돌처럼 생겼고. 또 예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 뭐 옛날 홍콩 영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런 이 배우들이 들고 나왔던 그런 모습들의 폰들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최초의 폰들은 크게 보급되지는 못했었고요. 보급형으로서 좀 나왔던 폰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뭐 이런 플립형 받는 이런 전화기, 그리고 이것들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폼팩터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점들로 확산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흐름, 제가 이제 이 휴대전화를 사례로 들었는데, 이 흐름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자, 이런 다양한 폼팩트를 거쳐가지고, 휴대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라다폰으로 제가 모델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폼팩터 전면 화면으로 이런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런 폰으로 나오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렇죠?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이폰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폰이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보면 그 전에도 비슷한 것도 있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폰의 대명사는 아이폰이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흐름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만큼은 확실히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나왔을 때 이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품의 수명주기 혹은 이 확산 모형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기술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 새로운 기술이 처음에 도입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관심을 가지고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저도 지금 기억을 해보면 저도 스마트폰은 아니라 휴대전화를 처음 샀을 때 200만 원이 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이폰이 새로 출시됐죠. 근데 200만 원이 넘는다고 막 이렇게 기사화되는 모습도 봤는데 그렇게 비쌌던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러한 시점에 처음에 어떤 도이키 시대,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도이키 시대 시점에 있어서의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죠. 그렇죠? 아까 보셨던 사례처럼 휴대전화의 가장 첫 번째 제품이 그냥 벽돌처럼 생긴 그런 굉장히 좀 벌크한 그런 디자인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디자인이 좋아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폼팩터도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게 이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기술의 사람들의 반응, 어떤 제품 수명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과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어떤 의미일까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지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뭐냐면 다음 세대의 제품이나 기술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한 특정한 목적을 해결하기, 사용자가 필요한 하나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이 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기술에 비해서 약간 시기적으로 보면 이후에 좀 더 이 디자인의 퀄리티가 좀 좋아지긴 하지만 사실 이 시점,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시점이 우리한테 좋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새로운 디자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자인의 폼팩터가 다양해진다는 의미는 그 산업, 그 제품, 그 서비스는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왜 이 쇠퇴기에 있어서 디자인이 다양해지느냐? 왜냐하면 기업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을 넓힐 수 있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술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표준화가 되는데 어떤 폼팩터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혹은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즘에 스마트폰에서도 굉장히 많은 디자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접는 폰도 나오고 뭐 롤러블 폰도 나오고 다양한 폼팩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트렌드를 바라볼 때 디자이너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현상 혹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하는 반응 정도로 봤을 때 이런 수명들이 좀 짧은 트렌드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수명도 짧고 또 커버리지도 좀 짧은 트렌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트렌드 시그널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시그널이 뭔지 아시죠? 우리 보면 이렇게 잠깐 사인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요즘에 인기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전술적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나 우리 기업의 관점에서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짧고 단기적인 관점의 어떤 이 트렌드들은 지속적인 수익을 장담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디자인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 연결선을 봐야 됩니다. 이 트렌드 시그널들의 연결선. 이거를 제가 정의할 때는 트렌드 웨이브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죠? 이 트렌드 웨이브, 뭐 메가 트렌드보다 뭐 이런 컬처에 가까운 혹은 메가 트렌드라는 그런 정보 정의도 있지만 그런 관점을 넘어서서 이 각각의 트렌드 시그널을 연결하는 그런 포인트,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디자이너들에게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의 5가지 유형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게 트렌드를 넘어서서 메가 트렌드나 컬처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이 트렌드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단순히 유행이나 혹은 어떤 경쟁사의 동향이 아니라 흐름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웨이브, 트렌드 시그널보다는 트렌드 웨이브를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좀 가지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혹은 이제 어떤 전시회나 쇼를 이제 가서 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업 트렌드는 이 결정 주체는 결국은 고객이고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퓨처 투 투마로우라는 방법인데 이건 인문학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더라고 이제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보면 탐 크루즈가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뭐 어떤 조작을 하거나 또 UX라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는 사실 꿈이었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상상의 세계였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 메타버스, 또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쪽에서 이미 이런 제품들이 다수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트렌드 시그널들을 퓨처 투 투마로우라는 기법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냐면 미래, 완전 먼 미래에서 그러니까 바로 최근미래로 가져오는 그런 방법들인데 그런 방법들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타운워칭입니다. 사실 이제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글링이나 네이버 혹은 이제 자료를 사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발품을 파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정리된 자료들에서는 살아있는 고객들의 트렌드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것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의 어떤 불편점을 가지고 어떤 불편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대체품을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그런 타운워칭의 작업들도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주목해봐야 될 그 산업 트렌드 지금 소개해드리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 좀 거시적인 것들인데, 세 번째로는 에코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쓰는 것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니까 이런 에코 에너지 쓰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리미엄 가전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그 생활 행태를 좀 더 고급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제가 좀 조사해본 바로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도 이런 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고객들은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고객들은 어떻게 이런 흐름 가운데서 어떤 기준으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나 혹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선택하는 주요 키워드들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신기함, 재미, 편의, 심플, 혹은 유행이라는 건 남들도 다 쓰니까 나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가치,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한테 어떠한 가치를 주는가.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서 이런 가치가 얼마만큼 나한테 지속적으로 가치를 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 트렌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뒤로 갈수록 가치라든지 지속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willing to pay, 돈을 지불하고라도 구매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행위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산업 트렌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 라는 부분을 본다면 어떤 특정한 인더스트리나 어떤 특정한 트렌드 키워드를 뽑는 것보다는 관점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고객이 얻고자 하는 가치의 숏컷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프로세스를 줄여줘서 획기적으로 시간을 벌어줬다든지, 혹은 좀 더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다든지, 혹은 좀 더 새로운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그런 과정을 제시했다든지, 이런 산업들이야말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좀 더 일하게 만드는 거, 어떤 내가 하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작업을 하게 만들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더 겪게 만드는 거는 결코 좋은 그런 이 산업 혹은 디자인 솔루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새로움의 정도보다 사용자의 사용 빈도와 지속성이 높은 산업을 위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용 빈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트렌드 하면 신기한 거, 재밌는 거, 되게 반짝, 이거 되게 독특하다. 이쪽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결과적으로 그런 신기함들에서 어떤 가치를 낼 수 있는 단초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드로서는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산업의 흐름, 또 이 산업을 바라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저런 것들이 신기함은 덜할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사용 빈도가 높을 가능성도 있구나.
그리고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구매, 재구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관점의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산업 트렌드를 좀 더 부스트업 할 수 있도록, 좀 더 서포팅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질문,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응답은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운영진 측에 이미 주신 그런 질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처 바쁘시거나 이러던 질문을 못 주셨는데 강연을 들으시면서 혹은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채팅창에다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모든 질문에 답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만한 약속을 드릴게, 굉장히 여러분들 시간 내서 그 질문해 주셨고 고민하셔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 안 드리면 또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이메일이나 혹은 다른 방법들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볼까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질문이 떠오르시거나 하신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제가 보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또 지금 보면 거의 3페이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한된 시간에 이런 질문들 가운데서 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보면 결국 이제 어떤 이 고객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사용자들의 흐름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독창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가설을 전제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리서치, 고객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왜냐면 내가 이런 가설이 있기 때문에 가설에 맞는 답들, 근거에 맞는 것들만 이게 컬렉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리포트가 나오게 되니까 조사에서 부정적인 거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다시 말하면 독창적인 디자인도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설 없이 고객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발견한 그런 이 혁신의 단초에서 디자인을 시작해라 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가설 없이 고객들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리서치 설계를 하기 전에, 리서치 디자인을 하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고객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관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그들처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전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된 것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다시 수집해서 리서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겠죠. 기억에 남는 사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중남미에 출장을 가서 중남미 사람들에게 어떤 이 휴대폰을 만들어주면 좋을까라고 해서 리서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연히 가설을 만들어 갖고 갔죠. 그래서 리서치를 하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가설대로 답변들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이 리서치 기간, 출장 기간 중에 휴일에 시간이 남았는데, 그냥 무작정 호텔에서 택시를 한 대 불러달라. 라고 한 다음에 그 택시기사한테 저를 중남미 현지 사람들을 잘 알 수 있는 곳에 좀 여기저기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를 데려간 것이, 처음으로 데려간 곳이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시티였었는데 대통령궁이었었어요. 대통령궁에 갔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왜 멕시코가 보면은 이런 회화나 이런 것도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궁 안에
멕시코의 역사를 담은 이 그림이 쫙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 사실 중남미는 캐톨릭 국가, 캐톨릭이 종교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기능,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휴대폰에 담기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멕시코의 문화는 이런 종교적인 거, 천주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원시 그대로의 아즈텍 문명이죠. 아즈텍 문명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경외심들이 담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제품들을 만들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들어가서 봐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보면 그렇죠. 네, 디자이너가 산업 트렌드를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 범위가 늘어난다, 확장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본다면, 디자인은 이 프로세스에서 항상 이 후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상품 계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제품의 어떤 컨셉들을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부서로 넘겨가지고 디자인 부서에서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디자이너분들이 생각하실 때,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산업의 트렌드를 이해한다. 그 산업의 트렌드 가운데서도 고객의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이 앞선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사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 범위라든지 역량이 확장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로는 우세 강세되고 있는 트렌드와 향후 중요시되고 있는 전망 있는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인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디자인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말이 이해하시기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디자인하지 않는 디자인이 도대체 어떤 얘기냐? 전통적인 디자인, 즉 아트웍이 강한 디자인보다도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구상하고 기획하는 능력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트웍에 대한 부분은 점점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걸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기획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되는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확장시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트렌드를 꾸준히 파악하는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느냐? 왕도가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신차가 나온다, 무조건 시승하러 갑니다. 차 물론 사진 않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살 것처럼, 고객처럼 해서 이런저런 차를 타보기도 하고, 제 나이를 떠나가지고 어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하지, 왜 열광하지, 무엇이 그 핵심에 있지? 라는 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라. 이게 저의 왕도인 것 같습니다. 책상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직접 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앞선 질문하고도 같아요.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발품을 파세요. 그래서 고객을 잘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디자이너가 꼭 갖고 있어야 할 역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역량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모두 다 여기 이 강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역량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꼽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공감력입니다. 공감력. 그렇죠? 이 고객들, 우리가 이제 사실 디자인과 아트가 좀 차이가 있는 건, 파인 아트가 차이가 있는 건, 디자인이야말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내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디자인만을 좋아해 주시는 고객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의 삶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대상, 즉 그 고객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의 문제점들, 그들의 니즈들을 잘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선입견이나 편견,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비우실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떤 것이 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스펀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펀지를 보면 어떻죠? 이게 스펀지를 꽉 짜면 완전히 마른 상태가 되죠. 마른 상태가 된 다음에 이 물기가 있는 것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꽉 짜면 다시 마른 상태가 돼서 또 빨아들이고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러니까 차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편견이라는 거 있던 거 있다면 그런 걸 꽉 짜내 버리시고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고객들한테 가서 좀 빨아들여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하신다면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또 성공적인 그런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2023년의 트렌드, 제가 사실 그저께 출장을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시차 때문에 어려움을 좀 갖고 있기는 한데,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본다면, 뭐 어떤 특정한 아주 뭐 스페시fik한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거시적인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저는 회복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회복이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트렌드라고 나왔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이 될 거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바뀔 거고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들 특히 이제 아마 많은 부분들 이제 이 강의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 MZ세대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해지고 편해지고 할 것이고 MZ세대를 포함되지 않는 많은 분들도 그걸 따라가야 될 것처럼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팬데믹이란 상황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이고 사실 원래 근본적인 이 사람들의 어떤 본성은 정말로 대면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랙션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이제 외부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점점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서 아마도 사람들은 다시 그 이전의 세대로 같이 사람들이 만나고 어울리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생활을 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2023년의 트렌드는 아마 회복이 아닐까, 트렌드 키워드는 회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제가 이 정도는 답변을 드렸고 혹시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올려주셨네요. 없으세요? 네. 아마도 지금 제가 화면으로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일하면서 강의 듣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혹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 연락처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뭐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승교라고 하고요. 지금 하는 일은 이노베이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노베이션 디자인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에서 이후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사업 발굴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자인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 전공에서 외래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디자이너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래, 트렌드를 읽을 때 사실 어떤 단편적인 굉장히 협소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넘어서서 좀 더 이렇게 큰 흐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 강의의 목표였었습니다. 사실 디자이너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혹은 그분들이 가지고 하시는 일들의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이노베이션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노베이션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전체 프로세스,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을 만드는 전체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후반부뿐만이 아니고 사실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 커버리지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넓은 그런 이 폭의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제가 강연 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공감력이라는 부분, 고객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그들의 문제,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 니즈들을 가장 잘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